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말고 새롭게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근데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있어요. 바로 1월 말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약간 주춤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형주, 소형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반도체 분야 말고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를 점찍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말고 새롭게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핵심이 됐는지 살펴보고요. 4분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고 새롭게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세대 V낸드, 2021년 메모리, 서버 D램, EUV, 1챗 나노, D램 샘플링 예정, 그리고 상반기 서버 D램.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하웨이 판매 허가 신청은 이 무역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개별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21년 파운드리 성장률, 내년 시스템 LSI 매출 두 자릿수 성장 목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5G 스마트폰 출하량, 그 다음에 QD 디스플레이 전환, 그리고 새 주주 환원 정책 1월에 발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기에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D램 올해 생산, 하이K 메탈 공정 적용 확대, 그 다음에 상반기 D램 업황 회복, 서버용 D램 투자 재개와 신규 CPU 채용으로 수요 전망 발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D램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파운드리 얘기가 나옵니다. 파운드리 공급 부족, 또 공급 부족 얘기 나오죠. 그리고 오스틴 증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리고 인텔 아웃소싱 언급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3분기와 비교를 해서 메모리 부분은 좀 줄어들고 비메모리 부분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롤러블, 슬라이더블, 폴더블 스마트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화를 추진하겠다, 제품의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올해부터는 이 폴더블과 관련된 스마트폰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협력사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과거의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서 과연 어떤 기술이 핵심으로 부각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힌지입니다. 힌지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접었다 펼 때 할 때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힌지, 액면 그대로 보면은 굳이 기술력이 필요한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힌지의 역할이 상당히 별로 없었죠. 자, 그런데 폴더블은 말 그대로 접었다 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힌지의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판은 무엇이냐면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번 하드를 분해를 해보시면 안에 이 초록색 메인 기판이 나와요. 메인 보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부품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에도 역시나 이 인쇄회로 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부품들이 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드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뭔가 이 스마트폰이 접혀지거나 구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기판을 쓰면 안 되고 휠 수 있는 얇은 그런 기판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FPCB,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채용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윈도우, 글래스에 관한 그런 부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베이스 필름, 디스플레이 맨 하단부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폴리 이미드 필름이고요. 커버 윈도우 같은 경우엔 경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 코팅된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필름, 이 커버 윈도우 위에 부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물리적인 충격에서 이 글래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 핵심 이 글래스와 관련된 부품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경도를 보완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격에서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계속 접었다 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글래스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는 여기에 강한 그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래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리지드 OLED라고 했어요. 과거 스마트폰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맨 밑에 TFT, 이게 Thin Film Transistor라고 해서 방막 트랜지스터, 즉 이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얇은 막을 가진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즉 빨간색, 녹색, 파란색입니다. 이게 세계 3원색이거든요. OLED다 보니까 이 유기물을 증착을 시키는데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진 유기물을 증착을 시킵니다. 이게 세계 3원색이라고 해서 이 색을 잘 조합을 하면 어떤 색이든 다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유기물은 산소나 공기와 접촉을 하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싸 안아주는 봉지 공정을 수행을 해야 돼요. 봉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비닐봉지가 있죠.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가 이렇게 감싸 안는다, 싼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터치 센서를 입히고 평광 필름, 마지막으로 커버 윈도우를 증착을 하면은 OLED 패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커버드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부품이 바뀌죠. 이 봉지, 예전에는 유리로 시행을 했는데 방막 봉지, 얇은 필름으로 이렇게 봉지 공정을 수행을 하고요. TFT 기판 같은 경우에도 유리에서 폴리이미드 필름, 이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덧대는 베이스 필름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더블 OLED 패널로 오면서 커버 윈도우가 컬러레스 폴리이미드 필름, 즉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TFT 기판도 바뀌고 베이스 필름 역시 폴리이미드 필름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 패널의 변천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기술이 채용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뭐가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와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신다면은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기업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이 6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커버 윈도우를 만드는 기업들 SKC와 코롱인더가 있고요. SKC는 2차 전지, 반도체,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코롱인더는 산업자재, 화학 소재, 필름 및 전자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사실 SK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동박으로 더 유명한 기업이고 코롱인더 역시 최근에 이 수소차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베이스 필름을 만드는 업체는 PI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앞서서 베이스 필름이 폴리이미드 소재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폴리이미드 필름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PI 첨단 소재입니다. 이 베이스 필름을 만드는 것 외에도 2차 전지 절연 테이프, 전기차 모터 권선 코팅 여기에 들어가는 폴리이미드 필름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필름을 만드는 업체는 세경 하이테크. 이 기업은 각종 다양한 필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FPCB 기판, BH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용 FPCB를 주력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부각이 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여기에 들어가는 FPCB도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힌지를 만드는 업체는 KH바텍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폴더블 기술을 가지고 있는 6가지 기업을 살펴봤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폴더블 스마트폰 핵심 기술이 주력인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폴더블 스마트폰 핵심 기술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SKC나 코롱인더, PI 첨단 소재 BH 등을 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SKC와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커버 윈도우, 이 폴더블 핵심 기술은 서브예요, 서브. 메인은 무엇이냐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차 부품 및 소재, 이게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PI 첨단 소재나 BH도 마찬가지로 폴더블 핵심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정말 주식시장의 핵심 아이디어로 부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이 핵심인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뭐 부각이 받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이런 부분이 더 강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폴더블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멘텀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리스크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